안녕하세요. 1학년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스융합대학 인문계열을 담당하고 있는 학사지도 교수 양진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좀 많이 반갑습니다. 대학 학문의 세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자율전공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2개의 전공을 선택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전공별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맞는 전공을 찾아가는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2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너무나 매력적인 학문이죠. 역사문화학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문화학은 무엇인지 동양사와 서양사를 아우르면서 이 문화적 변동을 아우르는 아주 다양한 과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기획이라든지 문화산업에 여러분 관심이 있다면 꼭 관심을 가지고 이 수업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는 센스도 잊지 마세요. 역사 문화의 세계로 우리 함께 출발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문화학 전공 소개 진행을 맡은 19학번 최혜진입니다. 소개 순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전공과정 설명에 앞서 역사문화학이란 무엇인지와 연역과 교수진에 대해서 전공주임 교수이신 이태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태훈입니다. 역사학은 흔히 과거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역사학을 대표하는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사학은 과거를 공부하지만 과거를 위해 과거를 공부하는 학문은 아닙니다. 과거를 공부하지만 현재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과거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새로운 현실과 끊임없이 대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현실을 헤쳐나갈 가장 중요한 지혜는 과거의 삶과 경험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역사학은 과거의 삶과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열어갈 지혜와 방향을 찾아내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사회와 가치를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학문이 바로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학 전공은 바로 그 역사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문학 전공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역사문학 전공은 1990년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사학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이어져 온 연세대학교의 국학전통에 바탕하면서 21세기 한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문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설된 과입니다. 이후 2002년도에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화적 가치와 자원을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해 문학 분야를 대폭 강화하여 역사문학과로 전공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가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융합형 인재 육성 캠퍼스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춰 역사문학 기본 전공과 글로벌 한국학 심화 전공으로 구성된 역사문학 전공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학 전공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나왔군요. 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하고 있고 또 강의에서도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정치사, 사상사 분야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분은 서희자 교수님입니다. 서희자 교수님은 서양사를 담당하고 계시고 서양사 전반과 현대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분은 김성조 교수님입니다. 김성조 교수님은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셨고 한국 현대의 역사와 생활문화사 등에 대해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오용규 교수님입니다. 오용규 선생님께서는 한국 중세사를 담당하고 계시고 특별히 조선시대사와 향천지역사회사에 대해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왕윤중 교수님입니다. 왕윤중 선생님은 한국 근대사를 담당하고 계시고 특히 한국의 사회경제 발전 과정과 민중운동
그리고 한국의 인물로 본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분은 이인재 교수님입니다. 이인재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고대사, 중세사를 담당하고 계시고 삼국시대사, 불교문화사 등에 대해서 특히 고려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 설명인 역사문화학 전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역사문화학 전공은 두 가지인 기본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이 과정은 각각 이태훈 교수님과 김성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역사문학 기본 전공은 두 개의 교육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인문학 인재의 육성입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를 세계화할 능력을 구축하여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갈 인문학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문화 교육을 통한 문화 전문가의 육성입니다. 문화기획과 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또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춤으로써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문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 구성은 크게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통 역사 프로그램입니다. 역사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지식과 방법을 습득합니다. 역사학 입문, 한국사학 입문, 한국사 연구의 흐름과 과제, 현재와 같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사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사 이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사의 주요 주제와 논쟁점을 검토하고 다양한 한국사 연구 방법론을 학습합니다. 과목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자료를 공부하는 학문도 있고 시대사를 공부하는 그런 교과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서양사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서양 각국의 역사 문화를 검토하여 역사인식의 폭을 넓히고 한국사를 세계사적인 맥락 속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과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동양사, 서양사에 대한 기초 입문 과목들이 있고 각 지역의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학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과의 이름이 역사문화학 전공인데서도 나타나듯이 문화학 분야는 역사문화 전공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기서는 역사문화 기획의 이론과 방법을 익히고 문화 콘텐츠, 문화산업 분야의 현장 경험과 실제 사례를 계속해서 경험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함께 함양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과에는 박물관학을 비롯해가지고 역사문화 기획론, 문화기획 실무론과 같은 문화와 문화기획과 박물관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는 교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인 심화 과정은 김성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문화학 전공의 한국현대사 담당 교수 김성조입니다. 이제부터는 역사문화학 기본 전공을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설계된 글로벌 한국학 심화 전공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한국학 심화 전공은 역사문화학 기본 전공 체계 위에 국제한국학, 디지털 인문학 심화, 문화 콘텐츠학 심화의 수련 과정을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한국학 심화 전공은 세계사적 맥락과 보편 인문학적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고 연구해 갈 해외 한국학 부문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디지털 데이터 분석 능력 훈련을 통해 앞으로 한국학의 세계화와 현대화를 이끌어갈 디지털 한국학 전문가를 육성하며 국제적 문화 다양성과 지역적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될 창의적인 한국 문화 콘텐츠 기획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교육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글로벌 한국학 심화 전공은 국제 한국학, 디지털 인문학 심화, 문화 콘텐츠학 심화의 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제 한국학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 연구 및 교육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내와 해외의 한국학 교류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한 언어적, 교육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수업으로는 글로벌 한국학 입문, 해외 한국학 리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인문학 심화 프로그램에서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 방법론에 이론을 익히고 실제 한국학 연구 과정에 정보 기술을 결합하는 훈련을 합니다. 구체적인 수업의 예로는 디지털 한국학 연구 입문,
한국학 텍스트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콘텐츠학 심화 프로그램은 한국의 역사 문화가 지역적, 세계적 문화 콘텐츠로 기획 생산되는 과정에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수업으로는 한국 문화와 문화예술 콘텐츠, 역사와 영화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문화학 전공은 과거 역사만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역사 자료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문화 및 디지털 콘텐츠와도 접목된 학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졸업 후엔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지 전공주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문학과 졸업생들이 진출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서 여기서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 주로 많이 졸업생들이 나아가서 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을 교육하는 역사학, 문화와 고고학 분야 관련돼서 대학 강단에 서신 분들도 있고, 기타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역사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관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대학 외에도 문화원이라든지 역사관, 기념관, 미술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후에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동문 두 분도 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분야는 문화예술, 출판, 관광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산업 분야에 진출한 동문들입니다. 이 분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많아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한국의 역사 문화를 콘텐츠화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문화자원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산업적으로 대단히 유망하고 또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 영화, 드라마, 게임, 영상 등 여러 분야의 콘텐츠를 만드는 곳에 많은 동문들이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론 방송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언론 방송 분야는 사회를 보는 통찰력과 그 내용들을 좋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서술력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학에서 공부한 동문들이 굉장히 많은 동문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기반의 여러 매체들에서 기사라든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최근에 졸업한 졸업생들이 많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졸업생들의 메시지 영상을 통해 역사문화학 전공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학과 공공학번 최관식입니다. 제가 뉴 밀레니엄이었던 2000년에 대학에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근현대사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역사문화학 전공을 선택했었습니다. 당시 학과내 교수님들로부터 역사학적 지식과 함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각을 배웠고,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는 전문적인 역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대학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다니면서 전문 연구자로서 트레이닝을 거쳤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한국사 자료의 조사, 수집, 정리와 편찬 및 데이터베이스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생산된 성과를 역사학계와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의 역사연구기관은 역사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전공 분야를 잘 살리고 취업까지도 연계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발전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의 변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역사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는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학에 관심이 있고 나아가 전문적인 역사학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역사문화학 전공을 통해서 본인이 꿈꾸시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펼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서울시립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9년차 학예연구사입니다. 학예연구사라고 하면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보통 박물관에서 일하는 직원을 학예사, 큐레이터라고 하죠. 그런데 저처럼 서울시를 비롯한 국공립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직 공무원을 학예연구사라고 합니다.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박물관 등의 특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공간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박물관의 사무실입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은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무형과 유형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박물관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문화재와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하여 다양한 전시와 교육, 그리고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지식 그리고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박물관에서는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인류학, 민속학 등의 다양한 관련 분야 전공자를 필요로 하고요. 박물관마다 다루고 있는 테마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전공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박물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역사학이나 관련 분야를 전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예사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과 세부 전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업무는 현장 경험이 무척 중요한 직업입니다. 문화재를 직접 다루기 때문이죠. 문화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세월이 오래 지난 문화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문화재를 다뤄야 하고, 또 몸으로 직접 체득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문화학과 1호학번 졸업생 권겸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페이스트 캠퍼스라는 교육업계에서 횟수로 2년차인 마케터 권겸서입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졸업을 했고 먼저 그 수료 상태에서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졸업은 가장 최근에 한 졸업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역사문화학과를 나오면은 어디에 취업을 해요? 어떻게 취업이 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재학생 때 똑같은 고민을 많이 겪었고 작년까지 취준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겪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역사문화학과만큼 매력적인 전공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영학이나 마케팅 이론 같은 것들은 제가 충분히 밖으로 사회에 나와서도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그런데 그 역사문화학과만 가질 수 있는 그 장점, 바로 한 가지 사건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그 강점만은 아마 어디에서도 배우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걸 취업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기도 했고, 회사에서도 좋게 봐주시기도 했고, 지금도 근무하면서 매우 잘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벌써 2분이 되어버렸네요. 더 깊고 자세한 얘기들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쨌든 역사문화학과에 진입하신 분들, 또는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저는 굉장히 역사문화학과에 잘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우리 모두 잘 되길 바랄게요. 건승하세요. 화이팅! 안녕! 네, 실제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단순한 역사문화학 전공과 관련된 진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로는 전공이 아닌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역사문화학 전공은 수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우들과 함께 생활하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런 터전을 위해 일하는 학생회와 그 터전인 학과 생활을 설명하겠습니다. 학생회 소개를 맡은 19학번 정세연이라고 합니다. 역사문화학 전공은 설명하신 것과 같이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나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를 위해 학생회가 존재하죠. 첫 번째로 역사문화학 전공 학생회를 소개하겠습니다. 학생회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을 시작으로 사무운영국, 행정집행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운영국 산하에는 기획부, 문헌정보부가 있고 행정집행국 산하에는 총무부, 홍보부, 집행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에서 일어나는 행사는 기획부에서 계획되며 이후 집행부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행사를 홍보부에서 홍보하고 문헌정보부가 이를 문헌으로 남깁니다. 총무부는 과의 재정에 대한 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대표를 1년마다, 학년마다 뽑아 공지사항이나 질문 등을 편하게 받고 답할 수 있게 합니다. 학과 생활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일부이며 더 다양한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MT 사진입니다. 학기 초 학생들끼리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서먹한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단과대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경쟁하며 다양한 경기 종목을 겨룹니다. 세 번째 사진은 4월 1일 만우절로 함께 교복데이를 진행한 사진입니다. 이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함께 친분을 나누며 학과 생활을 즐깁니다. 마지막 사진은 역사문화학과에 꽂힌 답사입니다. 춘계답사와 추계답사를 진행하며 각 역사 명소에 방문하여 역사를 직접 체험합니다. 저도 답사에 참여했었는데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방문하여 그 장소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는 것은 훨씬 더 값지고 보람찼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역사문화학 전공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문화학 전공은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학년 신입생 여러분, RC 융합대학 사회계열을 담당하고 있는 진은영 학사 지도 교수입니다. 대학 학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전공으로 입학하신 여러분은 두 개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전공별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공과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매우 전망이 밝은 사회계열의 대표인 경영학, 경제학 두 개의 전공을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계열은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먼저 경제학은 한 국민 경제 내의 세 부분, 즉 가계, 기업, 정부, 다른 경제 주체들의 내부에서 의사결정과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음으로 경영학은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전문 경영자에게 필요한 학문적, 실천적, 창의적 지식을 함량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창의성과 도전정신, 윤리성을 갖춘 경영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제학, 경영학 몹시 기대되시나요? 그럼 사회 계열로의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경영학부의 황재훈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경영학 전공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조직의 경영 활동에 관련된 여러 원칙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여기서 조직이란 영리부터 비영리 조직까지 다양한 조직을 모두 다루는데 일반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추구하는 전형적인 핵심 가치로 첫 번째, 목표 지향,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이라는 점을 들 수 있고, 두 번째, 당연히 기업 관점에서는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가치도 추구하고요. 세 번째, 조직의 관점에서 리더십, 고객 등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고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학은 조직의 여러 경영 활동에 대한 것을 다루므로 매우 복잡하고 총체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도 익숙한 전공 분야로 마케팅, 재무관리, 회계, 인사관리, 그리고 경영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경영과학, 조직행동, 전략, 국제경영, 창업, 기업윤리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제 경영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면 일단 기본 전공 과목들을 이수한 후 본인이 원하는 세부 분야의 관련 교과목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양한 영역의 교수님들이 세부 분야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의관 2층 경영학부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영학 전공 세부 분야 중 하나인 마케팅에 관한 설명을 맡은 오상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케팅의 본질과 핵심은 가치에서 출발합니다.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마케팅 강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기업은 어떻게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가? 소비자들은 어떠한 서비스를 우리에게 기대하는가? 어떻게 가격을 책정해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가치 있다고 여길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소비자를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소비자의 가치, 요구를 알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에 관하여 페이스북이나 혹은 다른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발하게 이야기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를 누르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매장을 방문하거나 클릭해서 구매하게 만들 것인가? 마케팅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합니다. 어떻게 연세대학교, 삼성전자, 코카콜라, 애플 같은 최고의 브랜드로 양성할 것인가 라는 전통적인 마케팅의 문제를 고민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활발한 독립적으로 스타트업을 준비하면서 예비 기업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만의 길을 걷는 과정에 마케팅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혁신, 소비자 분석, 가격 측정, 디지털 정보의 분석과 활용, 브랜딩, 판매 촉진, 마케팅, 컨설팅, 홍보 등에 관련된 모든 기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 연세대학교 마케팅 교원들은 연구하고 학생들과 토론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가방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잠시 떠올려 주세요. 아마 뭔가 여러분들이 화면에 있는 제품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느낌이 상당히 변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학생들에게 하면 대개 저 브랜드의 로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거의 20분의 1의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인식의 변화, 평가의 변화, 가치를 지각하는 크기의 변화, 이것을 마케팅에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단어들처럼 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혹은 광고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소비자와 관련된 과목들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밀접하게 경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마케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김희성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영학의 세부 분야, 매니지먼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니지먼트란 무엇일까요? 매니지먼트라는 단어 자체가 경영의 직역이라 많은 분들이 경영학과 매니지먼트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매니지먼트란 기업 내의 사람을 경영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며 사람의 손이 필요하던 자리를 기계가 대체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곳이 바로 기업과 조직입니다. 기계가 있어도 그 기계를 설계하고 조작하는 것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먼트를 통해 사람과 기업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니지먼트란 분야는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경영학에 겹쳐져 있는 학문으로 개인, 집단, 그리고 기업이라는 큰 단체를 탐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일까? 직장 내에 사내 연애를 하면 과연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돈? 명예? 교육?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하는 것도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 관련 커리어 또한 다양합니다. 전문 경영인, 경영전략 컨설턴트, 헤드헌터, 인사노무 담당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매니지먼트란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최성원 교수님, 윤방섭 교수님 또는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기업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 혹은 사람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매니지먼트 분야에 대해 더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돈을 굴리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금융 꿈나무를 위한 금융 트랙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금융 트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새 금융과 투자에 관심이 늘어난 학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년 말에 20조 대였던 개인의 투자 예탁금이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70조가 넘었습니다. 동학개미란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이란 무엇일까요? 금융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돈이 남는 사람의 돈을 돈이 필요한 곳에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집을 사려고 할 때 대부분 돈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옆집에 누가 남는 돈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를 일이지요. 그래서 돈이 남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금융 시스템이고 금융기관이 하는 역할입니다. 경영학의 금융 트랙에서는 기업과 연관된 금융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것,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금융 트랙과 연관된 진로로는 먼저 금융기관에 취업을 둘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그리고 한국은행, 산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외 기업의 재무회계부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분석사, 보험계리사,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금융 전문직 및 자격증을 취득하여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 트랙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경영학부 회계전공 유지연입니다. 오늘 저는 회계란 무엇인지, 관련 전공 과목은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회계라는 학목은 간혹 단순히 장부를 만들고 기입하는 학문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회계학이란 사실 훨씬 큰 개념의 학문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듯 특정의 경제적 실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회계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끼리, 기업과 자본시장 참여자들끼리 혹은 이 회계 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정보 이용자들끼리 사용하는 시장의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필수적인 시장의 언어인 회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우실 수 있도록 미래캠 경영학부 회계전공에서는 가장 기본인 재무회계를 필두로 하여 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까지 학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회계라는 것은 시장의 언어입니다. 즉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으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듯 금융 혹은 재무 분야의 커리어를 만들고 싶으신 학생들에게 이 회계라는 학문은 필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툴이 되어줄 것입니다. 회계 관련 진로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전문직인 회계사, 세무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자격증이 존재합니다. 그 예로는 세무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산회계 자격증 혹은 사물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재경관리사 자격증 등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은행이나 사기업의 재무 혹은 경영 관련 분야가 열려 있고요. 그 외에 공기업, 공무원, 특히나 회계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진로를 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 취업 시 가산점이 부여되어 취직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회계란 무슨 학문이며 전공 관련 과목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직접 수업에서 찾아뵙고 인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경영학부 조교수 이상준입니다. 저는 오늘 다양한 경영학 분야 중 하나인 LSOM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전공 이름, LSOM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SOM은 Logistics Service and Operations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LSOM은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경영학의 한 분야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생산관리라고 불려왔었죠. 자, 보통 생산관리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LSOM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분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배달 서비스 등도 LSOM에서 다루고요. 교육, 의료 서비스도 대표적으로 LSOM에서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백신의 원활한 공급 문제 등을 LSOM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도 대표적으로 LSOM에서 다루는 분야 중 하나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리테일 기업 아마존의 성공 비결도 저희 LSOM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LSOM에 대해 공부를 했다는 것은 기업에서 취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프로세스, 즉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업에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급 체인 경영 전문가, 물류 유통 전문가, 구매 재고 관리 경영자, 품질 경영 관리자, 서비스 경영 전문가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LSOM의 전공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용욱 교수입니다. 저는 경영정보시스템 세부 전공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정보시스템 세부 전공의 목표는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가는 지능형 경영정보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 마케팅, 매니지먼트, 운영관리 등 경영이론과 기법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암호학 등을 포함한 IT 기술을 융합하여 기업의 경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문제 해결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경영정보시스템 세부 전공을 이수하면 여러분들은 IT, 금융, 마케팅, 이비즈니스, e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며 이 각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 관리자가 되거나
컨설턴트가 되거나 또는 창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연구와 학술에 관심이 있다면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며 예를 들어 신촌 경영대학 일반대학원, 정보대학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일반대학원, 또 통계학, 의학통계학 일반대학원으로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 관련된 사이트들을 검색해보면 지금도 ICT, 디지털 관련하여 경력직, 또 신규직을 공개 채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정보 시스템 세부 전공의 교과목들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과목을 이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분야에 맞춰 적절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기를 권장합니다. 먼저 기초 과목으로서 데이터 프로그래밍을 포함한 기초 과목들을 이수하고 또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핀테크 경영 과목을 포함한 금융 분야 융합 과목들을 이수하기를 권장합니다. 또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고객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마케팅 분야 융합 과목들을 이수하기를 권장하며 또 궁극적으로 기획 관리자가 되고자 한다면 전략정보 시스템, 경영 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기획 관리 관련 과목들을 이수하기를 권장합니다. 경영정보 시스템 세부 전공의 교수진으로는 송용욱 교수, 심택수 교수, 이솔루 교수, 황재훈 교수 등이 있으며 또 명예교수로서 이종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상으로 경영정보 시스템 세부 전공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부교수 백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창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창업, 스타트업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비즈니스화하는 것이죠. 창업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죠. 사업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링과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짜고 필요한 자본과 사람을 모아서 실제로 비즈니스로 구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업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므로 경영학의 모든 분야를 필요로 하는 매우 융합적인 분야예요. 마케팅, 재무 펀딩 분석, 회사법, 인력 자원 구성,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이런 분야들이죠. 그렇다면 창업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보면 기업 내 창업이 있고요. 코퍼레이트 벤처, 사내 벤처라고도 부릅니다. 최근 대표적인 예로 보면 세계 최대 공유업체인 우버가 개발한 클라우드 키친이 한국에 상륙을 했죠. 그 밖에도 많은 기술 벤처, 스마트 벤처 기업이 기업 내 창업으로 활발히 신규 사업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트렌드로는 기업 내 창업이 아닌 독립적 창업 및 소규모 또는 개인 창업이 있습니다. 소셜 창업, 서비스 분야의 창업, 웹 기반 창업 등이 되겠죠. 이와 같이 창업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야로 진출하게 될까요? 기업 내 사내 벤처 관련팀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벤처 관련 업계로 진출이 가능하며 소규모 또는 개인이 직접 독립적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 funny thing is, though, guess what? The one thing that never changes for an entrepreneur is that no matter when we're talking about it, it always starts with an idea. Thank you very much. It always starts with an idea. 감사합니다. 새해 결후의 여행 혹시 너무 짧은 시간이라 아쉽지 않으셨나요? 본 설명회를 통해 전공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더 많아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업을 통해서 생겨난 질문 사항은 댓글로 올려주시거나
조교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 전공의 교수님들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전공 선택과 진로 탐색 지도를 위해 여러분의 질문과 관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신입생 여러분들 속에서 세계를 리더할 경제학, 경영학, 학자와 전문가가 탄생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도 더욱 다양한 전공 과목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